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논술 신득식 논술 지금 A 트랙과 B 트랙으로 가는데 지금은 A 트랙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A 트랙에 나간 뒤에 한 2, 3일 뒤에 B 트랙에 대한 B 트랙 즉 답안 작성 요령을 제가 또 공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 한양대 인문 오전반인데 여러분 교재는 시중에서 연세대 논술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시면 되겠고, 자 연습 문제 2 가의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 상황. 나 거대 언론과 신생 온라인 매체 사용자 사이의 문제 상황을 각각 설명하고 그에 대해 가와 나에 나타난 대응 방식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가 문제, 즉 아이와 어른의 문제 상황, situational analysis. 그다음 나는 거대 언론과 신생 온라인 매체 사용자 사이의 문제 상황. 자, 이 두 개를 분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디 선생님의 목소리로 먼저 내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속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도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니? 라고 묻는 법이 절대 없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라고 물을 뿐이다. 그제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근사하겠구나 하고 소리친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멋있었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들을 아이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은 소속성 B612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렇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고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기보다 좀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를 가지고 싶었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진실된 느낌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온갖 슬픈 생각이 떠오른다.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6해가 지났다. 내가 여기서 그를 묘사해 보려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다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는 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기관에 대한 위협이 언론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역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3대 주요 방송과 몇몇 거대 신문이 언론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발달로 급부상한 블로그와 트위터 같은 신생 온라인 매체로 이동한 것이다. 거대 언론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힘없는 비주류 언론에서 충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언론의 전통적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스스로 시장 점유율을 하락시키고 말았다. 지난 20년간 언론 조직들은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언론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면서 점점 더 권력에 부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걸프전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고 사담 후세인이 9.11 테러를 지원했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였다. 워싱턴 포스트의 윌터 핑커스 기자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낱낱이 파헤치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기사는 1면이 아닌 17면에 실렸다. 거대 언론들이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동안 뉴스거리는 대중들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수많은 블로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에 몸담고 있는 수전 웨버도 그러한 블로거들 중 한 명이었다. 금융 및 컨설팅 분야에서 이미 눈부신 경력을 쌓은 그녀는 이브 스미스라는 필명으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라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거대 언론이 금융위기 조짐에 대해 보도하기 전인 2007년 초반에 그녀는 종말의 시작인가 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며 예기치 않게 일종의 언론 보도 역할을 수행했다. 급부상한 신생 온라인 매체 사용자들은 이런 상황을 맞아 거대 언론의 종말을 축하하고 거대 언론의 불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용자 생성 미디어가 기존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겠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언론기관이 존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어려운 문제를 파헤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권력에 책임을 묻기 위해 언론은 존재한다. 인터넷 시대에 과연 누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뉴스를 직접 전달하는 블로거들은 대중의 지식을 늘리고 권력에 대한 기존의 감시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활동이 끈질긴 노력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탐사 보도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최근에는 저널리즘이 신문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계층 체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는 더욱 광범위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이 빚어낸 현실을 수용하고 쇠퇴한 거대 언론 시대의 훌륭한 가치를 계승하여 언론 체계를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의 사례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기존 거대 언론의 흥미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최근에 들어 가디언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여론 주도층에게 블로그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고 채팅방과 토론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변신을 시도했다. 가디언의 변신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일반인들의 노동력과 콘텐츠를 활용한 탐사 보도이다. 2009년 200만 페이지가 넘는 의회 의원 경비 지출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방대한 보고서를 분석하기 위해 고민하던 가디언은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려 독자들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사이트 방문객 중 56%가 참여해 80시간 만에 전체 분량의 20%가 검토되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전통적인 거대 언론이 수행하던 공정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발전시키고 있다. 협업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세계에서 5번째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언론이 어렵게 얻은 몇몇 기능들을 유지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참여자들은 위키피디아에는 엄격한 규칙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위키피디아에 수록된 모든 항목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가치가 적용된다. 바로 중립과 검증 가능성이다. 위키피디아는 특정한 견해에 대한 지지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피하고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주요 관점들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공언한다. 또 작성된 내용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공개된 출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필자들에게 참고 문헌을 명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검증 가능한 정확성을 확보한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주디 선생님의 가와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B 트랙으로 가기 전 단계,
한 번 더 들어보시겠는데 문제의 핵심을 다시 파악하면은 가에서는 아이와 어른, 나에서는 거대 언론과 신생 온라인 매체. 자, 두 개의 constituent,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에 대한 여러분의 기본적인 차이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필기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 이제 첫 번째 들었으니까 이제 전체 줄거리는 어렴풋이 기억나겠지만 이제 노트를 A 트랙 노트를 사시고 또 B 트랙 노트도 사가지고 A와 B를 병행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A 트랙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가의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점을 여러분이 필기를 한번 해보는 연습도 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에서는 거대 언론과 신생 온라인 매체에 대한 그 문제 상황을 여러분이 먼저 필기를 하고 그에 따른 소위 말해서 방법론, 대응 방식의 차이를 여러분이 화살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H의 두 번째 강의를 두 번째 내레이션 우리 주디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가. 내가 소옥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도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니? 라고 묻는 법이 절대 없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라고 물을 뿐이다. 그제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근사하겠구나 하고 소리친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멋있었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은 소옥성 B612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더 이상 질문을 해다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렇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롭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고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기보다 좀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를 가지고 싶었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진실된 느낌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온갖 슬픈 생각이 떠오른다.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6해가 지났다. 내가 여기서 그를 묘사해 보려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다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이제 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대 기관에 대한 위협이 언론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역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3대 주요 방송과 몇몇 거대 신문이 언론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발달로 급부상한 블로그와 트위터 같은 신생 온라인 매체로 이동한 것이다. 거대 언론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힘없는 비주류 언론에게 충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언론의 전통적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스스로 시장 점유율을 하락시키고 말았다. 지난 20년간 언론 조직들은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언론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면서 점점 더 권력에 부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걸프전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고 사담 후세인이 9.11 테러를 지원했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였다. 워싱턴 포스트의 윌터 핑커스 기자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낱낱이 파헤치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기사는 1면이 아닌 17면에 실렸다. 거대 언론들이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동안 뉴스거리는 대중들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수많은 블로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에 몸담고 있는 수전 웨버도 그러한 블로거들 중 한 명이었다. 금융 및 컨설팅 분야에서 이미 눈부신 경력을 쌓은 그녀는 이브 스미스라는 필명으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라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거대 언론이 금융위기 조짐에 대해 보도하기 전인 2007년 초반에 그녀는 종말의 시작인가 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며 예기치 않게 일종의 언론 보도 역할을 수행했다. 급부상한 신생 온라인 매체 사용자들은 이런 상황을 맞아 거대 언론의 종말을 축하하고 거대 언론의 불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용자 생성 미디어가 기존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겠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언론기관이 존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어려운 문제를 파헤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언론은 존재한다. 인터넷 시대에 과연 누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뉴스를 직접 전달하는 블로거들은 대중의 지식을 늘리고 권력에 대한 기존의 감시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활동이 끈질긴 노력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탐사 보도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최근에는 저널리즘이 신문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계층 체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는 더욱 광범위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이 빚어낸 현실을 수용하고 쇠퇴한 거대 언론 시대의 훌륭한 가치를 계승하여 언론 체계를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의 사례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기존 거대 언론의 흥미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최근에 들어 가디언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여론 주도층에게 블로그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고 채팅방과 토론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변신을 시도했다. 가디언의 변신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일반인들의 노동력과 콘텐츠를 활용한 탐사 보도이다. 2009년 200만 페이지가 넘는 의회 의원 경비 지출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방대한 보고서를 분석하기 위해 고민하던 가디언은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려 독자들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사이트 방문객 중 56%가 참여해 80시간 만에 전체 분량의 20%가 검토되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전통적인 거대 언론이 수행하던 공정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협업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세계에서 5번째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언론이 어렵게 얻은 몇몇 기능들을 유지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참여자들은 위키피디아에는 엄격한 규칙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위키피디아에 수록된 모든 항목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가치가 적용된다. 바로 중립과 검증 가능성이다. 위키피디아는 특정한 견해에 대해 지지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피하고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주요 관점들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공언한다. 또 작성된 내용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공개된 출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필자들에게 참고 문헌을 명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검증 가능한 정확성을 확보한다. 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주디 선생님의 내레이션을 잘 들으셨는데 첫 번째 들으실 때는 그저 전체 맥락을 찾고 스트리밍을, 두 번째 들으실 때는 테이킹 노트, 필기를 해가면서 했겠지만 이제 이것을 제가 2, 3일 뒤에 B 트랙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2, 3일 동안 충분히 고민하시고 스케치했던 것을 저와 더불어 의논하면서 첫째는 국어 읽기, 두 번째는 풍부한 지식, 세 번째는 정리된 논술 전개 방식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덕식 영어
S007S에 들어오셔서 논술 파트의 재생 목록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